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수학 비하인드 뉴스에 대한 관심이 참 높은데요.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사연도 남겨주고 또 궁금증도 남겨줘서 이 수학 비하인드 뉴스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리 씨, 오늘도 그 사연 중에 하나를 고른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네. 와,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틀린 말이 없네. 아니 근데 처음부터 이리 씨가 혼자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 너무 앓는 소리를 내서 저는 진짜 혼자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사연을 안 보내줬으면 어쩔 뻔했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는 거는 보기가 좋아요. 거의 뭐 우리 친구들이 99%를 기여하고 제가 1%의 영감만 주고 있는데 참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우리 제작진 분들이 제가 잘할 줄 알고 저에게 맡겨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본인하고 맞는 속담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일단 젊어서 고생 젊지 않아요. 그럼 중년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네. 바꾸겠습니다. 본인은 떡잎하고 비교할 정도로 젊지 않고 어리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해 주기 바라요. 줄기를 보면 알 수 있다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뭔지 감을 잡았습니다. 오늘 주제요? 뭔데요? 오늘 속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죠. 정답!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전혀 티를 안 냈는데. 너무 티났어요. 티 많이 났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민아 선생님, 그 속담하고 수학이랑도 관련이 많이 있죠? 네,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속담에 아주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표현들이 많죠. 그리고 또 기막힌 비유도 있고요. 교훈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 필독서 중에서도 속담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리 씨 말씀처럼 속담에도 수학적 표현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지원 사격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속담과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수학 비하인드 뉴스 시작합니다. 매주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학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하인드 뉴스 없는 수학, 팥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주제가 속담인 만큼 제가 준비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가르치겠냐고요? 그래도 수학 3년이면 이렇게 딱 한 자리 딱 차지하고 비하인드 뉴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쯤에서 제가 준비한 속담 궁금하시죠? 그런데 역시 저는 입이 방정이에요. 이미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바로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 속담은 내 사정이 너무 다급해서 남의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하는 우리에겐 친숙한 속담이죠. 그런데 이 속담 속에 수학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잘 아는 단위는 우리 선조들이 길이를 표시할 때 썼던 단위인데요. 세계 공용 단위 체계인 미터법으로 바꿔보면 한자는 약 30.3cm라고 합니다. 그럼 내 코가 석자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30.3cm에 3을 곱해 약 90.9cm. 코가 90.9cm만큼 쭉 늘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코끼리는 저리 가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늘어난 길이만큼 무게도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앞도 제대로 보기 힘들고 생활할 때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고 근심도 많아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일에도 신경 쓸 틈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서 생각을 해보니 내일도 막막한 처지에 남의 고통이나 슬픔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뜻의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이 정말 절실히 와 닿으실 겁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에는 이보다 더욱 다양한 수학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속담의 뜻과 수학을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수학 비하인드 뉴스 김일이었습니다. 오늘 수학 비하인드 뉴스는 이렇게 속담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 코가
90.9cm다. 이 상상만 해도 내 코가 그렇게 길면 정말 인생이 힘들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색다른 이야기였어요. 괜찮았죠? 네, 너무 좋았어요. 뭐 그 한자, 뭐 두자, 석자, 뭐 이런 표현은 이제 옛날에 네. 길이를 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이 아마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이런 가려운 부분을 퍼펙트하고 뷰티풀하고 엘레강스하게 고민을 해결해 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더욱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그 옛날부터 수학이 생활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담도 만들어진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리스가 말한 것처럼 좀 덧붙이자면 이 자와 중국 단위인 척이 같은 단위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뭐 저 사람 키가 몇 척이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와 척은 어쨌든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단위라는 거. 우리가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척이라는 단위가 생기게 된 연유가 참 재밌는데 해 모양을 본떠서 날 일자를 만들었고 네. 산 모양을 본떠서 뇌 산자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척자도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척을 이렇게 쓰거든요, 한자로. 근데 이 척의 모양은 어쨌든 이렇게 손으로 길이를 재는 이 모습을 본따서 네. 척을 만든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그 예전에 우리가 막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뭐 한 뼘, 두 뼘. 두 뼘, 네. 특히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짝꿍하고 책상 한 뼘, 두 뼘 막 하잖아요. 진짜 유치하다. 내 거 될 때는 엄청 크게 되고 짝꿍 네. 거 될 때는 한 뼘, 두 뼘 이렇게 하듯이 지금 기억이 네, 생생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한 뼘, 이렇게 척처럼 손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 도량형을 바로 척관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이 또 서양에도 있습니다. 서양에는 이제 발을 사용한 피트라고 하는데 저 사람 키가 뭐 6피트다 이런 네.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얼마이냐에 대해서는 좀 시대마다 다른데요. 1피트는 미터법이 생겨난 후로 네. 30.48cm고 아까 말한 척은 미터법 후로는 30.3c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 동양이 좀 예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손으로 그래도 너는 몇 뼘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서양은 발을 들고서는 막 너는 발이 몇 개다 이러는데 동양이 네. 좀 난 것 같아. 예의가 있어. 아니 근데 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지만 일단 동양에서는 한 척이 30.3cm 그리고 서양에서는 1피트가 30.48cm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진짜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마도 사람 몸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좀 비슷한 점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데 물건마다 혹은 또 시대마다 이게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이게 우연히 맞은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속담을 활용할 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수학적인 내용들을 전해준다면 지식이 좀 더 풍부해질 거는 같아요. 그렇게 네. 뭐 우리가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을 우리가 50보 100보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는 걸음거리니까 50걸음이나 뭐 100걸음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어쨌든 이 보도 이 걸음걸이로 정해진 길이가 있었어요. 이것도 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람마다 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네. 자기 걸음으로 예를 들어서 뭐 50걸음인데 뭐 어떤 사람은 70걸음일 수도 있고 조금씩은 그렇죠.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좀 필요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어떤 단위 길이들이 생겨나고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럼 이럴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집에서 너네 집까지 거리가 53,200보야. 무슨 소리야? 내가 걸어봤더니 54,800보던데? 그러니까 약간 좀 계산이 좀 틀려지는 그런 문제가 그럴 있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준을 이제 왕들이나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조금씩은 달랐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었겠죠. 네. 지금의 기준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은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걸 가지고 그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걸음을 잴 필요가 있을 때는 좀 더 큰 단위가 필요하죠.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 미터가 있는데 1미터가 있고 킬로미터가 있잖아요. 1000미터 이렇게 안 쓰고 우리가 1km로 쓰듯이 거기서 옛날에도 그렇게 긴 단위를 잴 때는 리라는 단위를 썼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리 씨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 천리가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 이제 리의 단위를 정확히 알면 되겠죠. 그런데 이 천리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 천리길 또 한 걸음부터 예, 아주 큰 일도 천천히 차분차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라는 개념이 지금으로 치면은 1, 2는 한 400m, 정확히는 392m인데 네. 길이가 다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한 400m라고 한다면 자 천리길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 2를 400m 그러면 0.4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을 곱하면 400km 정도가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400km면 굉장히 지금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먼 길도 차분차분 걸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열심히 노력해 막 이런 단순한 표현보다는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수학적인 표현들을 이용해서 좀 더 마음에 와닿게 표현을 했겠죠. 아, 근데 김세지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갑자기 그 가슴 아팠던 일이 떠올랐어요. 무슨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니, 그 예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네. 제가 야, 10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은 모르겠다. 어. 네가 딱 그 짝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화를 내면서 무슨 뜻인지 알고 나는 소리야? 했을 때 제가 강력하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 뜻을 나도 정확하진 않아서 느낌은 알겠는데 그게 가슴이 아프네요. 그게 헤어진 가슴이 것보다. 아파요. 선생님, 그 10길, 한 길, 길이를 재는 단위 맞죠? 네, 맞습니다. 아, 내가 느낌으로는 알았는데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은 사람의 마음은 하도 시시각각 변하고 복잡해서 도통 알 수가 없다라는 네.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속담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한 길 사람 속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으로 봤을 때 한 길 정도는 한 사람의 키 정도의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한 160cm 정도가 평균 신장이라고 봤을 때 한 길은 160cm 정도의 길이고 또 10길은 1600cm 정도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물이 맑으면 10길이나 되는 그 물속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한 길밖에 되지 않는 사람 속은 도통 모르겠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겠죠. 야, 그리고 아까 저도 여자친구한테 네. 1600cm의 물길 속은 알아도 160cm의 사람 속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여자친구가 키가 몇이었는데요? 딱 160 됐었어요. 정확하네. 딱 걔를 위한 표현이네. 아, 네. 아쉽네요. 네. 또 그 한치라는 표현 많이 아시죠? 한치 한치 앞도 앞도 못 모른다. 본다. 네. 네. 여기서 이 한치는 약 3cm 정도라고 해요. 우와. 그러니까 3cm 앞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코앞도 자기 코앞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 이런 부분들을 한치라는 수학적 단위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속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길이와 관련된 속담은 진짜 많은데요. 그러면 부피나 무게와 관련된 속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부피와 관련된 속담도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아, 이런 속담 그래요. 있죠. 네. 내가 뭔가 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은 걸 받았을 때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돼 그리고 말도 부피와 관련된 수학 용어입니다. 자, 네. 왜 어르신들이 나이 지긋하신 분들께서 이런 말을 하죠. 아유 뭐 한 대만 주세요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 돼가 요 양손 가득한 정도, 요 정도가 돼이거든요. 네. 아니 제가 어렸을 때 그 쌀집에 가면은 그러니까 정말 아기 때죠. 가면은 그 한대용 한대용 이거 말고 한대용 그 바가지라던가 통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네모난 거 있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 위로 탁 너무 많으면 딱 손으로 탁 묻히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줬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렇죠. 이 돼가 부피를 나타내는 말이죠. 네. 그럼 돼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10대가 또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배로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좀 더 과격하게 돼로 주고 섬으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섬은 또 뭐예요? 10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비해서 100배로 돌려받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야, 또 100배 더 독한 표현이네요. 그 표현이. 그렇네요. 섬찟하네.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옛 선조들의 마치 그 수학적인 코드를 싹 녹여놓은 무슨 하이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속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쵸? 예전에는 뭐 개그 콘서트라든가 우차사 이런 프로가 없었으니까 네. 아마 그 넓은 광장에서 광대들이 내 코가 석자야! 그러면 막 빵빵 터지고 막 까르르 까르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네네. 아, 말개그의 최고가 바로 속담인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말개그 하면 또 뭐 아니면 도라는 이제 속담이 있죠. 그렇죠. 네, 망하거나 흥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는 속담인데요. 아, 제 인생 같은 표현이거든요. 뭐 아니면 도. 근데 이게 확률로 표현해서 뭐 50%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좀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의 그 표현이 또 마른 하늘의 날벼락. 네. 네. 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 표현들은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확률적으로 뭐 0.0000%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들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속담을 통해서는 분수의 개념을 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을 통해서는 양적인 개념을 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 수학 공부를 훨씬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속담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옛 선조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수학을 더욱더 많이 실천하고 또 수학 개념을 활용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속담 책들 진짜 사주거든요. 근데 속담과 수학을 같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속담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수학 개념들을 함께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 비하인드 뉴스 더욱더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수학 고민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아주 똑소리 나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사연입니다. 어떤 고민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바로 초등학교 6학년 김재은 양입니다. 성격 밝고 쾌활함. 사진에서도 너무 느껴지지 않아요? 네, 너무 귀엽네요. 밝고 쾌활한 성격의 재은이의 특기는 합창, 태권도, 중국어. 잘하는 게 굉장히 많은 친구네요. 이런 재은이에게 수학이란? 싫진 않지만 어려운 과목. 다재다능한 재은이가 갖고 있는 수학 고민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볼까요?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집으로 들어오는 오늘의 주인공. 연이 왔어? 예. 되게 씩씩해요. 네. 여학생인데. 아이고, 동생도 있구나. 어머,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요. 재은이가 집에 오자마자 하는 것은 동생과 함께 보드게임 하기. 그리고 오자마자 또 바로 또 동생하고 노네요. 보드게임이 사실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추리력, 연산 능력, 사고력 모두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요즘 흔히들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모습만 많이 보다가 이렇게 보드게임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좀 기특하고 신선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긴 하는데 동생이랑 많이 해요. 와. 아유, 많이 사 모으셨네요. 와,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보드게임들. 이 정도면 심심할 일은 없겠네요. 한참 놀던 재은이 시계를 바라보더니 제가 언니 합창 연습하러 들어가요. 내가 봤을 때 자기가 좀 불리하니까 야, 나 딴 거 해야 돼 하면서 빨리 접은 것 같아. 저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 게임을 멈추고 합창 연습을 하러 들어간 재은이. 생활 계획표를 살펴보니 시간별로 빡빡하게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정도면 다 지키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럼 저 계획대로 재현이가 짠 거예요? 네. 아, 오래 하자.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짜서 이루지도 못할 자기 거를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재은이가 스스로 짠 계획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머니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막 웃으시면서 지가 짠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막. 그렇죠, 어머니도 막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재은이가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짠 계획표 시간에 맞춰 합창 연습을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온 재은이. 오늘 연습할 노래의 악보를 꺼내는데요. 악보를 펼쳐놓고 자세를 잡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과연 실력은 어떨까요? 야, 오, 영어 제목인데요. No, I made a boat, made it out of wood. Merrily, merrily, 성악을 배운 것 같아요. merrily, God is dead. 노래를 참 잘하네요. 네, 발성법이 굉장히 좋은데. 학교에서 또 인기도 많을 것 같아. 또 남학생들이 노래 잘하는 여학생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재은이는 합창뿐만 아니라 태권도, 미술, 피아노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몸이 여러 개라도 힘들 것 같은 활동량인데 너무 바쁜 거 아닐까요? 본인이 원해서 학원을 보내게 됐고요. 뭐 미술이나 피아노나 태권도나 지금 이제 고학년이 되고 6학년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시간 조절하고 또 줄여가고 있어요. 네. 엄마는 너무 많은 활동을 하는 재은이가 걱정돼 조금씩 줄이려고 한다는데요. 재은이는 이런 많은 활동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취미 생활이어가지고 그런 거는
딱히 힘들지 않고 그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피아노도 중학교 때 수행 평가를 하니까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여서 별로 딱히 힘들진 않아요. 이제 어머님은 탐탁지 않으시겠죠. 지금 이 타이밍에 노래나 부르고 있어도 되겠냐 이제. By side, no. 이제 하자. 예. 엄마의 공부하자는 말에 바로 합창 연습을 정리하는 재은이. 그래요.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공부를 준비하는 모습도 절도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문제집을 펼치고 연습장도 펼치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재은이. 연필도 꽉 쥐고 자세도 바른 게 벌써부터 모범생의 포스가 팍팍 느껴집니다. 문제집을 지금 풀고 있죠? 문제집이 깨끗한데요? 야, 예전에 그 제 문제집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깨끗해. 학습지에는 손도 안 대고 연습장에 풀고 있는 재은이. 이렇게 푸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문제집에 풀었었는데 어떤 이제 학습서에서 같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게 여러 번 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집에 바로 풀면 거기 답이 있으니까 그거에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풀이노트에 쓰는 방식으로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어머님이 정말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와. 책들이. 엄마의 말처럼 한 문제집만 반복해서 풀며 공부하는 재은이. 하지만 풀었던 문제집을 또 풀면 조금 지겹지 않을까요? 지겨우긴 한데 그래도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면 나중에는 틀렸던 문제도 이제 맞게 되니까 좀 더 한 문제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잘하고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틀렸던 문제를 다시 잘 알게 되니까라는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죠. 그렇죠. 예. 예. 한참을 공부하던 재은이가 꺼내든 것은 바로 문제집의 해설지. 채점을 또 직접 하고 있네요. 문제풀이부터 채점까지 혼자 하는 모습이 대단한데요. 하지만 채점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일단 같이 하면 서로 의견이 충돌돼가지고 계속 서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혼자 하는데 또 혼자 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돼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 하나. 이게 보통은 연산을 채점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제가 본인이 채점했더라도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틀리는 그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틀리구나 하고 그런 거는 다시 한 번씩 짚어주는데 연산은 바로바로 안 하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채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보통 어머님들이 좀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저희가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마다 다르긴 한데 재은이 같은 경우는 이 채점도 학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또 채점을 하고 있고 또 틀린 문제 계속 풀어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풀어보고 있으니까 굳이 어머니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문제 풀이는 혼자서 직접 풀고 채점까지 하지만 아직까지 연산 문제집은 엄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다행히 아직까지 성적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학년이 됐고 또 내년이면 중학교에 갈 재은이의 학습량은 부족한 상황. 하루 30분 정도의 학습을 빼면 공부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빡빡한 계획 때문에 안 그래도 적은 양의 공부 일정은 점점 뒤로 미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것만 먼저 하루 동안 하는데 이게 너무 계획표를 과하게 세워놔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거를 해놓고 나면 그래도 그게 10분, 20분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학은 또 뒤로 밀려서 안 하고 또 내일로 미루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할 시간은 부족하다는 재은이.
그렇다 보니 결국 가장 흥미가 떨어지는 수학은 계속 뒤로 밀려나고 게다가 할 일이 많아서 급하게 문제를 풀다 보니 연산 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해 실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 학기부터는 문예창작 영재원에 합격해서 다니게 됐다고 하니 시간이 더 부족한 상황. 연산을 반복해서 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한 거죠. 할 줄은 알지만 빨리는 못 하죠. 네.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면 실수가 되고 지금.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2마리가 아닌 6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재은이. 욕심도 실력도 많지만 시간은 부족한 재은이와 엄마의 수학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학습 방법. 수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정말 똑소리 나는 6학년 재은이를 만나봤습니다. 욕심도 많고 꿈도 많은 여학생이라서 그런지 지금 계획표만 봐도 아주 그냥 빡빡하잖아요. 그만큼 하고 싶은 게 많다는 얘기 같은데요. 어머님의 걱정은 오히려 이렇게 너무 과도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더 하고 계시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수학이 뒤로 밀린다라고 네.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지만 일단 칭찬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아이들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재은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주고 있잖아요. 계획이 이제 빡빡해 보이지만 굉장히 체계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먼저 칭찬을 해주고 싶고 욕심도 많고 의욕도 열정도 넘친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너무 과도한 계획은 어쨌거나 수정을 좀 해야 하는 문제예요. 계획이 과도하고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어쨌든 실망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학습 의욕이나 학습 효과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재은이는 스스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매일매일 해주는 게 좋습니다.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한데 개념 복습하고 교과서의 문제를 먼저 풀고 네. 문제집 먼저 풀고 유형별로 문제를 한번 풀이하는 이런 패턴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엄마는 오히려 네. 막 제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재은이는 아니야 난 더 배울 거야 이러잖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배우는 게 맞아요. 그래요? 저도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 네. 뭐 노래, 운동, 뭐 공부, 연기 이런 거 다 배웠으면은 지금 내 돈이 안 나가는 건데 이제 와서 본인이 배워야 돼요? 내 돈 갖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여력이 될 때 네. 최대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딱 보기에는 어머님이 그렇다고 해서 굳이 쉬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할 거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연산 실수에 관련된 걱정도 하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혼자서 공부하는 능력이 이미 잡힌 학생이고 또 학습 능력도 학습 습관도 좋아 보이는 학생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특하고 모범적인 학생인데 영상에서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는 그 실수 부분은 굉장히 많은 양을 풀다 보니까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네. 좀 많으니까 좀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약간의 귀차니즘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서 조금 실수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면 그래도 조금씩 연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에서 그렇죠. 조금씩 자주 해주는 게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좋은 학습 습관이 될 것이니까 그건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좀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거, 그걸 조절해 주는 게 어머님이 좀 하셔야 될 일일 것 같고 그렇게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그 흥미도 좀 더 생기니까 네. 너무 많은 양을 하기보다 자주 조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학습 습관도 잘 잡혀 있는 아이이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의욕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큰 고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어요. 일단 수학 실력을 좀 보면 저희가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선생님들 예상처럼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죠. 네. 기본도 잘 되어 있고 꼼꼼하고 성실하게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검산해 나가는 과정까지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들에 치여서 실수가 나타나는 경향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좀 잡아준다면 실수가 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했던 문제를 또 풀고 하다 보면 지루한 경우도 있다고 그럴 수 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지루한 부분들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틀렸던 부분만 좀 다시 푸는 그런 훈련을 해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풀이 과정을 딱 보니까 수학책에서 볼 수 있는 그 풀이 과정을 아주 모범 답안처럼 착 그래요? 적어주고 있어요.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은 채점도 하면서 피드백도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단 6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실수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이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문제가 대응변끼리의 길이는 서로 같다, 이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요. 개념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선분 리을 지읒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선분 리을 이응의 길이를 구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게 어머님이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부분이겠죠. 아니 조금 좀 배신감이 느껴지는 게 왜요? 아니 그 계획표를 빡빡하게 짜다 보니까 네. 흥미가 없는 수학은 뒤로 밀려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을 줄 알고 걱정했는데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뒤로 밀려도 이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학의 좀 재미를 좀 살려주고 네. 그래서 또 수학을 가장 먼저 뭐 공부하게 관심 갖게만 해주면은 수학 천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전문가도 아닌데 자꾸 전문가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재은이의 성향을 좀 분석해 보면 이렇게 스케줄을 좀 빡빡하게 짜는 이유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지금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요. 아유, 네. 또 학습 습관이나 기술적인 부분들도 아주 의욕적인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간 관리 능력은 좋은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것보다 좀 과하게 스케줄을 잡는 성향이 있어요. 자유로운 학습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획 잡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본인의 어떤 역량을 좀 최대한 발휘해서 그걸 시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는데 실제로는 내 자신의 이제 정확한 기준을 모르면 계획만 잡고 그 계획을 다 수행해내지 못하는 네. 그런 실수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재은이한테는 계획표 잡는 만큼 정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목표량과 실천 방법에서 조금만 변화를 주면 충분히 본인이 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아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재은이가 잘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좀 짜봐줘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는 하고 싶은 걸 한다기보다는 해야 되는 일, 먼저 해야 될 일, 네.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서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태권도, 미술, 피아노 중에서 뭐 필요한 것들을 요일별로 좀 구분해서 좀 다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를 들어 피아노 같은 경우 수행평가 때문에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매일 다닌다기보다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월수금이라든지 네. 뭐 월수라든지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다니고 또 태권도도 체력을 위해서 또 역시 매일 다니는 것보다는 그것과 이제 피아노랑 이제 교대로 이렇게 날짜를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구분해서 지금 필요한 것과 지금 해야 되는 것과 이런 구분해서 좀 계획을 짰으면 좋겠고요. 네. 또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수학이라든지 뭐 독서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을 먼저 시간표에서 배치를 해서 먼저 해결한 후에 나머지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써서 표 안에 정리를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또 하나하나 지워나가면서 어떤 성취감도 맛보고 그러면 이 계획표에 짜는 것도 즐거우면서 실력도 늘어나면서 아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전문가의 말이나 책에서 본 거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 실천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친구에게 제가 책을 한 권 선물해주고 싶어요. 책이요? 네, 과로의 위험성. 이 책을 보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구나 네. 하면서 조금 조심하면서 좀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엇보다 이렇게 욕심을 막 내면은 나중에 지칠 수 있거든요. 네. 과로의 위험성. 지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네. 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6학년 정도 아이들은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재은이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2시간 중에서 1시간은 수학 공부를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좀 다른 과목, 예체능 과목들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요일별로 네. 골고루 배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학을 또 미루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시간 관리 법칙 꼭 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한다. 수학 먼저 하고 다른 네. 것들을 하길 추천을 하고요. 고학년이 될수록 시간 관리는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좀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 길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체능은 좀 요일별로 나눠보고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중요도에 따라서 또 공부 시간을 좀 맞춰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학 공부 앞으로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일단 본인이 어느 만큼 하는지 객관적인 자기 그 양을 알아야 돼요. 학습 네. 양을. 그래서 스톱워치를 활용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만큼 한 30분 정도면 내가 몇 문제 정도 풀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몇 문제 정도 풀 수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토대로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공부량을 잡고 네. 1시간에 이만큼의 분량을 하겠다.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실수하는 부분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또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정말 좋은 습관이긴 한데 되도록이면 그것을 이제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정해서 틀린 문제 위주의 문제집 재활용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문예창작 쪽에 영재원 합격한 부분을 봤잖아요. 한마디로 스토리텔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그냥 단순한 문제풀이보다 수나 또 도형에 대해서 좀 개념이나 네. 또 이야기들 또 감추어진 수학 우리 특히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경우 아주 도움이 될 텐데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네. 이제 중간에 한번 또 잊을만 했거든요. 네. 타이밍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뭐 수의 뭐 그 역사나 아니면 수의 확장 혹은 도형의 개념 그다음에 도형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하면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수학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친구들한테 대인관계 능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자기보다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에게 문제를 내거나 가르쳐주면서 그러면 훨씬 수학 실력이 높아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도 스스로 좀 내보고 또 다른 친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잘 못 풀면 가르쳐주기도 하고 우리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네. 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현이에게 그 인터넷 강의를 좀 활용하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선생님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선생님들 골라서 자기의 수준에 맞는 교재 선생님 골라서 잘하면 분명히 또 일취월장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집중 학습할 수 있는 필요 부분도 또 찾아서 할 수 있고 또 사실 같은 개념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문제집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기초에서 약간 좀 올라온 정도인데 심화 문제도 좀 다뤄볼 필요는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문제도 참 찾아서 좀 공부해 본다면 응용 문제와 심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거든요.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나 이런 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정해 가는 거 분명히 재은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성취감도 많이 느껴질 거고요. 또 엄마 고민이었던 그 연산 실수 부분도 네. 사실은 이렇게 조금씩 학습하는 양의 어떤 규칙성을 정해준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어머님이 아이들 교육에 진짜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책장에도 정말 관련된 서적이 참 많았었는데 앞으로 어머님의 역할은 어떤 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학습적인 면에 집중을 해줘야 하는 시기가 맞긴 한데 또 예술적인 면도 놓치기 아깝거든요. 아이가 좋아하고 또 흥미 있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고 또 글도 너무 잘 쓰고 이러니까 학교 공부를 중심으로 하되 좀 진로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체계적인 계획표를 바탕으로 실행을 해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 재은이가. 그때 어머니께서는 전체적인 걸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채점을 하다가 이제 싸우고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학습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이 아이가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워하는 부분은 있는지 억지로 하는 부분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멀리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욕심이 많다고는 하지만 또 바꿔 말하면 굉장히 의욕적인 장점이 정말 큰 아이거든요. 네. 이런 아이는
과한 학습 계획표를 100%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표로 바꾸어 준다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많은 어머님들의 고민은 우리 아이는요 공부하는데 계획이라고는 짤 줄도 모르고요 실천도 못해요. 거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재은이 어머님은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가 열심히 계획도 짜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왜 그 왜요? 어머님이 막 웃으면서 인터뷰했는지. 큰 고민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100%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실천 방법을 알려주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많은 솔루션이 나왔죠. 그중에서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조언을 전달해 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들어보죠. 제 결정적 한방은 나침반입니다. 자신의 롤 모델을 정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재은이의 앞으로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계획은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의미 있게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야 자신이 얼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느 만큼 학습할 수 있는지 그 양에 대해서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도 들어볼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짠! 운동하네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 이 런닝화인데요. 네. 처음에 이 런닝화를 신고 조깅을 좀 하다가 사람들이 자신감이 붙으면 마라톤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42.195km를 뛰어야 되는 이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페이스 조절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이 공부도 마라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시간 관리, 또 에너지 관리 그런 걸 다 페이스 조절 잘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개그맨이 돼서 네. 이 15년 동안 정말 이 페이스 조절을 굉장히 잘했어요. 실패한 거 아니었어요? 굉장히 잘해서 15년 전의 인기랑 지금의 인기랑 똑같아요. 페이스 조절 너무 했어. 그렇네요. 이제 전력 질주할 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를 난 너무 오버해서 페이스 조절했지만 네. 점점 끌어올리면은 원하는 시기에 에너지를 폭발하면서 좋은 결과가 그래요.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네. 얘기네요. 근데 저는 왜 눈물이 나죠 갑자기? 그러니까 나도 마음으로 좀 안타까웠어요. 저 얘기를 하면서 그 속이 아니겠구나.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얘기네요. 마라톤처럼 시간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정말 공부를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옆에서 시간 관리, 체력 관리 그리고 앞으로의 스케줄 관리를 잘해줄 수 있는 페이스 메이커로서 도움을 주신다면 아마 재은이한테 굉장히 훌륭한 변화의 바람이 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온 거 다 들었을 테니까 우리 똑부러지는 재은이가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께서도 이번처럼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잘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요. 또 늘 수학적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